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이 다르고 여론의 물결을 잇고 이슈의 결론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 이슈 결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국회의원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바빠지셨죠? 네, 네네.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니신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한 8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제 대부님과 세례명이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네, 네. 기도도 자주 하십니까? 예,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네, 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 안에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학살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계엄이 터지면 죽음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접한 것은 TV를 켰는데 이제 시사 프로그램 켰는데 그 자막 뉴스로 계엄 선포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코미디인가 해서 그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저희 보좌진이 전화 와서 계엄이 터졌습니다 해서 바로 국회로 달려갔는데요. 제가 국회에 가보니까 두 번째로 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봤더니 국회 본회의장은 불이 꺼져 있었고 국회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본청을 열어야 되겠다. 본회의장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직접 이제 후문으로 가서 여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처음은 오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두려움이 다가왔고 그 두려움 안에서 이제 뭐 군인들까지 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학살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제가 이 시국미사 사진을 보고 좀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릴 때 꿈이 성직자셨다고 또 나와 있던데 그때 정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신학대학을 이제 준비하고 고민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신학대학 가지 못했고 좌절하고 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 신부님께서 살아가면서 성직자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는 어떤 기도하십니까? 요새는 정말 제주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마 기자회견을 제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청년들에 대한 저의 관심이고요. 그리고 또한 제주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될 과제를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한 사회적 삶에 대한 고민을 결정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다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곳을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 앞에서 학생운동 당시 가투도 많이 하셨던 거죠? 많이 했죠. 거기서 이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다 깨서 해서 나중에 그 보도블록을 너무 많이 깨서 학교에서는 콘크리트로 바꿔버리기도 했고. 그 삼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권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출마 결심을 하셨습니다. 네. 좀 갑작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왜 제주도 지사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책임이냐면 민주당 도정이 지난 이제 4년 동안 오영훈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의 평가가 매우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낮은 것들을 이제 책임 있는 그 삼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가 처한 상황 자체가 문명사적 대전환기 안에 있고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이제 전환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제주가 좀 합류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합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주과학기술원을 예. 만들어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그 우수한 인재를 통해서 제주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그런 비전이 있는 제주를 만드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했고 그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뭐 그러면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민생을 직접 책임지고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영도정에서는 뭐 좀 민생을 좀 제대로 못 챙겼고 예. 성과도 그렇게 예. 많지 않다는 예. 평가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도민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4년 예. 동안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실제 이제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제주를 그러니까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주인된 제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요. 실제 지금 이제 민생을 챙긴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민생은 자영업자와 건설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구체적인 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뭐 대환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지역화폐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건설업을 위해서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예. 저는 시급히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도민 모두가 AI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챙겨가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 말씀이 나와서 좀 질문을 당겨서 드리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때 여러 비전을 제시할 거로 들었는데 그 핵심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AI 트랜스포메이션, AX 대전환인데 그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의 국제과학기술대학원 지스트를 설립하기로 하셨는데 이 지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이렇게 산업 구조로 보면 관광산업하고 서비스 산업의 구조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관광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고급 인력이 별로 필요치 않은 산업군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지난해인 경우는 청년 유출이 가장 많은 한 해였잖아요. 그 산업을 이제 어떤 산업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게 지식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우수한 인재들이거든요. 그 우수한 인재가 오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산업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제주과학기술원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과학기술원을 제가 그리는 제주과학기술원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한 인재가 유치되어지는 대학원 중심의 박사과정 중심의 연구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은 제가 볼 때 한 300명 정도의 맥시멈이 국립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그죠. 300명 정도 규모고 교수는 한 뭐 1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박사 후 과정은 한 200명 정도 한 600여 명 정도의 이렇게 지식 인프라를 가지고 제주의 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AX, AI 대전환이 제가 궁금한 게 제주 도민들의 삶에 그리고 제주 경제에 어떤 변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사실 피부로 못 느끼는 것처럼 혹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AI 산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AI를 가지고 뭐 로봇 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바이오 산업을 만들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피지컬 AI 대신에 다른 쪽에. 그래서 AI로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통해서 혁신을 만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회 혁신을 만들어낸 제가 볼 때 생산성의 한 30% 정도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행정에서 AX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AI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죠. 내가 서비스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서비스를 예. 못 받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제 AI가 찾아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선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서민 경제는 예. 우리가 이제 자영업이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당이다. 예. 지금 식당 레시피를 올리기 위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돈을 주고 예. 올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AI를 교육을 통해서 예. 본인이 찍어내고 AI가 홍보를 만들어서 홍보 매뉴얼로 예. 타겟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 언제쯤 몇 년 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 뭐 큰 그림 뭐냐면 우리 전 도민에게 예. AI 그러니까 GPT든 예. 제미나이든 이런 것들을 구독하는 구독료를 아. 지원하겠다. 전부. 저도 그럼 앞으로 돈 돈 안 내고 구독료 그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그런 예. 업무에 활용하시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 AI에 대한 전도민에 대한 교육 사업을 예. 진행을 해서 그것에 참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예. 만들어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예. 도지사 출마를 결심하신 게 도민들의 어떤 불편, 민생 해결을 예. 위해서 하신 건데 그러면 오영도정에서 좀 되게 불편이 많다고 말이 나왔던 게 섬식 정류장입니다. 예. 혹시 이 섬식 정류장에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 섬식 정류장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일단 이용자들이 너무 불편하고요. 네, 저도 예. 불편합니다. 또 안전하지 않고요. 예. 예. 그 두 가지 문제인데 섬식 정류장을 통해서 실제 이제 대중교통의 속도는 한 16%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운행하는 속도는. 그런데 그 길을 지나다니는 대다수의 차량, 그러니까 교통 분담률이 대중교통 분담률이 13%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87%가 승용 차량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 차량의 이동 속도는 2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늘어나 버렸습니다. 두 예. 배로. 그래가지고 10분 걸리던 게 사실상 20분 걸리는 체제로 돼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것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전면 검토해야죠. 왜냐하면 지사가 편안한 게 아니라 시민이 도민이 행복해야죠. 그러면 이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 설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불편이 있고 말이 나오는 게 제주 칭다오 화물선 운항인데 네. 이게 오영훈 지사의 생각대로 미래 가능성을 위해서 계속 운항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성이 예. 실제 도정이 온 힘을 다해서 예. 수출하고자 하는 물량을 모으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에 시장이 작동하는 것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부득불 운영하는 것은 이제 예. 이제 하나의 그 행정의 아집이고 자기 고집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이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은데 그걸 두고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했다. 아니다. 출마가 부담스러웠다. 좀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좀 출마가 부담스러웠고요. 예. 사실 뭐 저는 고민도 충분히 하신 거지 않습니까? 10월 전까지는 9월까지는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 활동을 해왔고요. 10월에 이제 그 추석 여론조사를 보고 도지사의 지지율이 워낙에 낮은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오영훈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했지만 도민들부터 이렇게 외면을 이렇게 받고 있는가? 예. 이건 이제 민주당의 삼선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는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내가 이 시기에 정치적 책임과 삼선으로서 그동안의 이제 연륜과 제주가 지금 처한 상황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SNS에 직접 올리신 사진인데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이나 예, 면접에서 예. 감점 대상이 예. 아니라는 통보. 예.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광역단체장 하위 20%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판도가 한번 출렁했습니다. 네, 예. 혹시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시고 출마 결심한 건 아니시죠?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뭐 저는 어떻든 간에 감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에다가 문대림 의원도 지금 탈당 경력 때문에 25%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런 감점 기준이 앞으로 경선 판세 결과에 어떤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당연 지금 현재 있는 당헌 당규가 엄격하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기자하시면서 문대림 후보나 오영훈 지사와 후보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누구든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네네. 지금은 생각이 혹시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그 같은 생각이고요. 예. 이제 민주당으로서 예. 오영훈 후보나 문대림 후보나 저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정치적 지향성과 예. 정책적 방향성이 동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권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예. 결국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제주를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 선발자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연대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하고 함께하는 중심이 네. 위성건 의원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경선 주자 중심이 되더라도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세 명의 경쟁 과정이 예. 결국은 한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누가 선출되든 간에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성건 후보 중심의 단일화 제안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와는 예.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네. 같은 서귀포 출신이고 두 분 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네. 경력이 있어서 지지층이 겹친다는 좀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 상승을 막는 혹시 박스권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출발했고요. 예. 오영훈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도정을 책임지면서 또 지지자를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출발이니까 출발치고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조금씩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월 2일에 한라아톨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날 30분 뒤에 바로 옆 한라 컨벤션 센터에서 오영훈 지사가 또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불편하다고 말씀도 꺼내셨던데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불쾌하죠. 예. 예. 이제 3시에 하기로 했는데 3시 30분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겹치고 저는 이거는 좀 상도에 안 맞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뭐 조정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장소를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조정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시겠다니 뭐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본의 아니게 새싸움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새로 보면 예. 오영훈 지사야 현재 제주도의 제1권력 아니겠습니까? 저야 서귀포의 자그마한 예. 국회의원에 불과하고 사실을 새로 따지면 뭐 오영훈 지사야 이제 동원하려면 예. 지금 당장도 뭐 5천만 명은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가진 분이고 예. 저야 500명 모으기도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세대결로 보는 건 전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출판 기념회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제주 설계 구상들을 밝히실 예정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제이스트, 지스트. 예, 그러니까 제주과학 기술원이라고 예. 저는 기술대학원. 예.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김민석 총리도 만나고 예. 배경원 장관도 만나고 하정우 수석도 만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어진 니아 원장도 만나고 이렇게 쭉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해외 인재들을 제주에 유치해서 그들의 연구적 성과를 이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아이디어 매우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오키나와에 갔더니 오키나와에는 오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 아,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9년도에 네이처지의 논문질 순위에서 9위를 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그 대학 랭킹에서 연구질 논문 수준 1위에서 거기에서는 매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곳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거기서 창업하는 벤처 기업의 25%가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능한 거죠. 예. 오키나와랑 제주랑 거의 섬 예, 그죠. 똑같으니까. 예. 예. 제주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주는 거기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습니다. 예. 첫째, 국제학교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 외국인 교원이라든가 학생들이 오는데 제일 따지는 게 자녀교육 문제인데 우리는 국제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자 제도를 갖고 있고요. 그럼 동남아에 있는 많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지금 전 세계가 예. 뭘 하고 있냐면 해외에 과학기술을 유치하는 게 예.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다 펴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광고를 냈더라고요. 한국 예. 인재들 오라고. 예.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그러면 인재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럼 제주에 가능하다. 예. 오키나와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제주대학교나 제주관광대나 한라대학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제주대학교도 연구중심 특정 분야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을 통해서 그 제이스트와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예. 제주대학교 연구중심 예. 학과 요것들이 콜라보가 된다라면 충분히 산업적 경쟁력을 가진 곳으로 제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제주 과학기술은 그냥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제주의 미래다. 예. 그 청년들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이제 제주도 내 청년들 평균 월 277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학기술대학원에 예. 나온 그 연구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 받냐면 연봉 7천에서 8천 받고 1억씩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다시 제주로 와서 예. 제이스트에서 수합을 해서 연구지 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주의 미래다.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 1번이 지스트입니까? 제이스트입니까? 제이스트입니다. 제이스트입니다. 네. 아, 제주과학기술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결이 다른 질문이라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네. 정신이라서 함부로 얘기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걸 몇 개 뽑아서 네. 하는 건데 네. 맞으면 그냥 웃어 넘기시고 네. 아니면 짧게 네. 반박하시면 네. 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다른 두 경선 주자보다 내가 찐 386 민주화운동 세대였다. 두 번째, 내 국회의정 활동 성과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세 번째, 나는 TV나 온라인 소통보다 오프라인 소통에 더 강하다. 마지막입니다. 같은 날 출판 기념회를 했지만 내가 쓴 책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뭐 어떤 표정 지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첫 경선 공약도 발표를 하셨던데 10년 전에 시작됐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이거 중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AI를 쓴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요? 그 요일별 배출제는 핵심이 이제 시민에 있지 않고 처리하는 행정에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시민들 보고 집에 월요일 날 버릴 쓰레기를 일주일 내내 놔두게 하고 맞습니다. 화요일 날 쓰레기를 놔두고 예. 집이 크면 마당에 있는 집에 살면 그나마 밖에 놔두지만 대부분 다 아파트 생활하는데 예. 그 안에 놔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거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제주도민들이 전국에서 아마 분리 예. 배출을 제일 잘하는 제일 잘한답니다. 진짜.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되느냐? 예.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 그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내놓게 되면 이제 수거를 통해서 예. 이게 AI 기술을 통해서 특정 요일에 주로 이렇게 나오는 때마다의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하지 어느 지역에 어떤 않겠습니까? 쓰레기가 예. 무슨 요일에 모인다 그래서 예. 돌게끔 하시는 거군요. 강 기자님의 예. 집에서는 매일 나오는 쓰레기가 주로 나오는 게 뭐 플라스틱이더라. 제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쓰레기 뭐 버거든요. 화요일 날에 쓰레기가 예. 주로 나오더라. 그럼 이걸 분석해서 이것에 맞춰서 이제 수거 시스템을 변환시켜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권이 바라보는 제2공항에 대한 관점과 예. 도지사 위성권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도지사는 그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다른 면이 있죠. 예.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2공항의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가라는 여부에 분명하게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결론을 내야 됐다.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갈 것이냐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누가 되든 도지사가 되든 간에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주민투표 예, 주민투표든 뭐 공론조사든 다양한 합의된 방법을 가지고 결론을 통해서 그 결론을 사회적으로 내려야지 내가 이 방향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정치적 소신이 맞기 때문에 이 정치적 소신 때문에 이 정치적 소신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SNS에서 기억하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갓을 쓰고 국회에 계신 모습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한복 입는 날. 예, 한복 입는 날에 예. 그 카대연에 예. 제가 저승사자로 근데 제가 이 사진에서 더 주목했던 게 이 옆자리가 예. 당시에는 한병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친하십니까? 아주 친하죠. 근데 한병도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매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병도는 이제 그